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대 불가침의 법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현재 그 환율을 말씀을 드린 거는 이 법칙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실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불가침의 법칙, 여러분 좀 뉘앙스가 어떠죠? 상당히 강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세 가지는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첫 번째, 네, 2번 파동은 자, 절대로 1번 파동 이하로, 그러니까 1번 파동의 시작점을 깨면 안 된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충격 파동인 우리가 보통 1번, 3번, 5번을 충격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번 파동은 절대로 가장 짧은 파동이어서는 안 된다. 자, 두 번째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4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과 겹칠 수 없다. 요 세 가지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아주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어떠한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파동이 카운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의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시작점을 깨면 안 된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환율 1008원에서 시작해서 1246원을 저는 1번 파동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246원에서 하락해 갖고 1053원에 2번 파동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보시면 1번 파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1008원, 1246원, 1053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 있는 요 시작 일반 파동의 시작점을 얘가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갔다. 자, 만약에 이렇게 쭉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여길 깼죠? 그러면 이거는 깨고 내려갔다면 자, 파동을 잘못 카운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절대 불가침의 법칙 원칙, 2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 시작점을 깰 수 없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파동을 추세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시작 파동이 1번 파동인데 이게 만약에 1008원을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추세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이렇게 내려왔던 전 추세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1008원의 저점은 버텨줘야 된다. 그래서 1번 파동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2번 파동도 꼭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2번 파동의 조정 비율을 보통은 38.2% 라인, 그 다음에 61.8%인데요. 깊게 내려가는 경우는 99.99%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보통은 38.2%, 그 다음에 61.8%를 이렇게 되돌리는데, 근데 특이한 경우는 99.99%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 장기 파동 분석을 할 때 90% 이상 돌리는 예를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한번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충격 파동인 1번, 3번, 5번 파동 중에서 특히 몇 번 파동? 3번 파동이 절대로 짧은 파동이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1번 파동은 추세의 시작, 그 다음에 3번 파동은 보통 우리가 추세가 한참 진행이 됐죠. 그 5번 파동은 추세 마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가장 길게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가 보통 3번 파동이 가장 열받을 때, 네, 그래서 가장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이 가장 길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율 값을 계산을 해봤는데 1번, 2번 파동은 제가 잠깐 좀 보시면 여기 환율을 계산했을 때 이 값을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3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값이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가장 길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환율 값이 보시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혹은 5번 파동이 가장 길게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3번 파동이 가장 길다. 자, 그러면 요걸 살짝 저랑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 1파, 자 2파, 그 다음에 자 3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4파, 그 다음에 5파. 보통은 이게 가장 정석적인 모양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파동을 카운트를 했는데 자 보십시오. 1파, 자 2파, 난 3파라고 생각했는데 요렇습니다. 그 다음에 4파, 그 다음에 5파. 자 여기랑 지금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 3파, 내가 3파라고 생각했던 보니까 여기 있는 1파, 그 다음에 여기 5파보다 짧지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최소한 1파, 3파, 5파 중에서 네, 가장 작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파, 3파, 5파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길이가 안 나오면 그게 3번 파동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4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과 겹칠 수 없다. 자, 제가 환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번 파동의 고점이 1246원. 자, 그다음에 4번 파동의 저점을 자, 1290원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지금 1파, 2파, 그다음에 자, 3파 자,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4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아까 요 부분이 제가 1246원 그다음에 3파 진행되고 4파 조정 이론 값을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죠? 아, 1290원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4번 파동의 하락이 제가 이제 앞으로 환율이 진행이 될 텐데요. 3파가 그럼 쭉 진행이 되고 쭉 가다가 이제 제가 3파 고점이라는 부분 그래서 의미 있게 제가 밑에 이제 하락을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여기 있는 1246원을 밑으로 깨고 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1240원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는 4파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4파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기 있는 2파의 고점을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요 상태, 요런 상태가 되면 이거는 아직까지도 뭐다? 3파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1번 파동의 고점 1246원을 깨고 1245원이 됐다면 1원이라도 차이를 깨고 내려갔다면 어떻게 합니까? 네,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 이제 절대 불가침의 법칙은 진짜 예외 없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위배가 된다면 네,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아주 틀렸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찬찬히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불가침의 법칙은 매우 중요한 법칙이고요.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가지 법칙 중에서 네, 이제 한 가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 또 법칙이 너무 많은가요? 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조금 어려운 과정인데 요 고비만 넘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쉬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나머지 법칙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는 환율 시장, 귀금속 시장, 채권 시장, 원유 시장 등 뭐 곡물 시장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네, 거기서부터 공부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짧은 강의 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 기초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모양을 찾아서 네, 공부하는 것부터가 파동 공부의 시작입니다. 네, 공부는 절대로 네, 돈이 안 듭니다. 오히려 파동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됐고요. 자,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더 열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대사는 강의 이만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